네, 여기 그 처음 쪽이 한국복식이 복식을 기증해 주신 분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이 복식에서도 어른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전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저희 복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의류학과라던가 그 한 분야에서만 여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문화산업대학원에 그 의뢰하는 그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해서 여기나 여기 상차림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박물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 문헌에 있는 그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뭐 쓰개류라던가 아니면 속옷, 거의 대부분이 전시를 할 때는 특별전에서나 속옷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성시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속옷도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사이사이에는 성신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있고요. 저희 설립자 올해가 창업 80주년이거든요. 학원장님께서 이렇게 박물관 쪽에 이종 학원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박물관 이런 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공부하는 그 유학 시절에도 이렇게 이런 뭐 유물 이렇게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다 구입해 오셨고요. 같이 전시하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하게 생활소품이라던가 그런 걸 위주로 저희 그 운정 미수종 학원장님 같은 경우는 6.25 때도 그때 전쟁 당시에도 그 김알람 박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필승각이라는 박물관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이런 유물이라던가 이 박물관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은 조선시대 평상복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복식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11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 방한용 이런 류가 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건 조선시대 중기 옷이거든요. 조선시대 중기 옷은 거의 초기하고 중기하고 많은 차이는 없지만 여기 있는 문양이 거의 고려시대 때 그 고려 자기에서나 나오는 문양 그랬다가 그 조금 나오지 않다가 16세기 중기로 가면서 이 포도동자문이 다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또 잠시 나타났다가 이제 또 사라진 문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이제 복식은 그 박광호 선생님이 기증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영미 교수님이 또 이제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상차림이랑 다 하게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례 파트예요. 상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복식은 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나무를 들고 있을 때는 그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나무를 든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단면을 잘랐을 때 원이잖아요. 이 원은 하늘을 상징하고 그 집안의 아버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옆에 놓아져 있는 이 오동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동나무의 밑단을 사각으로 잘라요. 그래서 이 네모난 이 사각은 땅을 상징하고 그 집안의 어머니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동나무를 들었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 앞에 있는 이 지푸라기는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알아보고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공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상주가 계속 절을 하려면 무릎이 아프잖아요. 방석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옷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각할 때 원색의 화려한 옷들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는 수의예요. 수의 돌아가신 분들에게 입히는 옷인데요. 수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이 돼요. 의례 때 입었던 옷이라던가 평상시에 그가 좋아했던 옷을 수의로 제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거의 출토복식에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라던가 계급이라던가를 대부분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 흰색의 옷은 심의라는 옷이에요. 우리 1,000원짜리 지폐에서 보면 이왕이 입고 있는 학자들이 입고 있는 옷인데요. 이 앞판에 왼쪽 오른쪽 뒤에 또 왼쪽 오른쪽 촉 4쪽이에요. 그리고 치마 아랫부분은 12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계를 상징하고요. 아래 치마는 우리나라의 12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의에서 보면은 3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몸에 먼저 닿는 부분이 여기 안에 있는 옷이고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옷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선이라던가 얼굴, 배를 가리는 건데요. 여기에 5가지 주머니가 있을 거예요. 오낭이라는. 이 오낭은 죽은 사람의 한 주머니에는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넣고요. 또 2개의 주머니에는 죽은 사람의 손톱, 또 2개의 주머니는 죽은 사람의 발톱을 잘라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조선시대 동중복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신분별로, 계급별로 옷을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황색, 그다음 황색, 붉은색, 자색, 신분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문양 같은 경우에도 용문양, 봉황문양, 글자문양, 식물문양 이렇게 해서 이게 계급별로 저희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황제형 황원은 우리나라가 1897년에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황제 황후가 입었던 옷인데요. 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옷이 검정색의 6가지 문양과 지금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빨간색의 6가지 문양, 총 12가지의 문양과 머리에는 12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한제국 때 순종이 착용한 거고요. 고종은 수의로 수의로 입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고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황수의 복식은 바탕색이 신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꿩이 154쌍의 꿩이 수건와져 있고 사이사이에는 소류나 또는 이화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화꽃, 그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꽃이 백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화꽃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자두꽃, 오야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화여대 그 백꽃을 보면 5개의 꽃잎이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사람들을 혼돈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오야꽃입니다. 자두꽃입니다. 근데 외화도 5개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뮤지컬을 보더라도 명성황후가 처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색깔도 저거에다가. 그런데 명성황후는 처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명성황후는 결혼 때 이 51개의 원적이 있는 꿩이 있는 저기를 입었어요. 이 옷은 1897년에 입기 시작했고요. 명성황후는 1895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착용하고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곳은 조선의 제1대 왕 이성계의 모습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사극에서 보면 임금들이 붉은색의 용포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용포를 임금들이 중국의 황제에게 사열을 받아서 입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여 제도가 세종 때 온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임금들은 이렇게 파란색의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설과 두 번째 설은 이 우리나라가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 동쪽은 청색을 또 오방색 중에서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색은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조선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열었던 개국했던 임금이라서 이렇게 푸른색의 청색의 옷을 입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첫 번째 설이 더 확실할 겁니다. 네, 그래서 또 보면은 초기의 용포를 보면 이 중기 후기하고는 틀리게 이 보의 크기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용의 발톱이 5개잖아요. 네. 왕은 용의 발톱이 5개, 왕세자는 용의 발톱이 4개, 왕세손은 용의 발톱이 3개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흔히 쓰는 문양이 여기에 운문, 이 운문으로 구름 문양으로 되어 있는 이 문양이 거의 남자 옷에서 한복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 기증해 주신 분이에요. 사람 같지. 네, 전부 사람 같아요. 있잖아요. 박강원 선생님은 남자 같잖아요. 네, 여자고요. 박강원 선생님은 82세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옷을 만들진 않지만 이렇게 간단한 조각보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이 병풍은 박광호 선생님께서 직접 댁에 가지고 계셨던 것을 저희한테 다 알려주셨고요. 기증해 주셨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담대랑
그런 것은 성신여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정말 할머니 방처럼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시실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패널들이 있잖아요. 이 패널들에 있는 문양은 만약에 출생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문양, 또 궁중에서 많이 쓰였던 문양, 그냥 그런 문양들을 이 패널에다가 중심으로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에 손길이 총장님께서 한국복식 전공이세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개관 때도 그리고 우리 군진미술관 때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좀 관심이 많으셔서 더 앞으로 예.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많이 그 훌륭해, 훌륭해. 총장님은 정말